엄마, 할머니는 입냄새 나서 옆에 가기가 싫어. 안녕하세요. 건강멘토 장박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어딘가 모르게 입냄새가 신경 쓰이거나 주변에서 은근히 풍기는 불쾌한 냄새를 느끼셨다면 오늘 영상에 주목해 주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오랫동안 궁금해하셨을 노화와 입냄새의 놀라운 연관성에 대해 파헤쳐보고 그 해결책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노화로 인한 입냄새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볼까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만 생각했던 입냄새,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구강 위생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노화 과정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화로 인한 입냄새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노렌알데하이드라는 물질과 우리 입안의 환경 변화가 있습니다. 이름부터 생소한 노렌알데하이드, 이 물질은 무엇이고 어떻게 입냄새를 유발하는 걸까요? 노렌알데하이드는 우리 피부 속 피지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젊을 때는 잘 생성되지 않다가 대략 40대 이후부터 노화가 진행되면서 그 생성량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왜 40대 이후에 늘어나는 걸까요? 바로 피부의 유익균이 감소하고 유해균이 증가하며 피부 산성도가 변하고 지질 성분의 변화가 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피부 장벽 기능의 약화로 이어져 외부 자극에 더욱 취약해지고 이로 인해 피지선 활동의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지 속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이 활성산소에 의해 산화되면서 노렌알데하이드가 다량으로 생성되는 메커니즘을 가집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생성된 노렌알데하이드는 키키하고 오래된 책 냄새나 치즈 냄새와 유사한 특유의 불쾌한 냄새를 풍깁니다. 이 냄새는 단순히 코로 맡는 것을 넘어 사람의 인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분에게서 오래된 냄새가 나라고 무심코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단순히 입냄새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렌알데하이드는 몸의 다른 부위에서 나는 이른바 노인성 채취, 즉 가령치의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채취는 피부 표면에서 발생하는 노렌알데하이드가 공기 중으로 휘발되면서 나는 냄새를 의미하며 이는 나이가 들면서 피지선의 변화와 함께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입냄새와 채취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몸이 전반적으로 노화되면서 나타나는 복합적인 현상이라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원인은 바로 구강 환경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조금씩 약해지듯 침생 기능도 예외는 아닙니다. 노화로 인해 침 분비량이 줄어들면 입안이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구강 건조증이라고 부르며 이는 노년층에게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침은 우리 입안의 자연적인 세정제 역할을 합니다.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을 씻어내고 입안의 산성도를 중화시켜 충치와 잇몸 질환을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침 속에는 라이소자임, 락토페린 등 다양한 항균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구강 내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구강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침이 부족해지면 이러한 자정작용과 항균 작용이 약화되고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입안에 쌓여 냄새를 유발하게 됩니다. 특히 밤에 침 분비가 더욱 줄어들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냄새가 더 심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침 분비 감소뿐만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치주 질환과 충치 발생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잇몸이 약해지고 치아 뿌리가 노출되면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입니다. 치주 질환은 잇몸과 치아 주변 조직의 염증을 의미하며 이 염증 과정에서 발생한 세균과 톡소는 불쾌한 냄새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또한 치아 표면의 범랑질이 마모되거나 약해져 충치가 쉽게 발생할 수 있으며 충치 부위에 음식물 찌꺼기가 끼어 부패하면서 냄새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임플란트나 브릿지와 같은 보철물 사용이 늘어나는데 이러한 보철물 주변은 음식물 찌꺼기가 쉽게 끼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관리가 소홀해지면 냄새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보철물과 잇몸 사이의 미세한 틈새에 세균이 번식하기 쉽고 이는 보철물 주위염으로 이어져 더 심한 구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구강 건조증은 노인성 구취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이며 구강 내 세균 번식을 가속화시켜 만성적인 입냄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만성질환과 약물 복용도 입냄새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은 구취를 유발하는 또 다른 요인입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혈액 속 케톤체가 증가하여 특유의 달콤하면서도 시큼한 아세톤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충치나 치주 질환으로 인한 악취와는 다른 특성을 보입니다. 신장 질환의 경우 암모니아 냄새가 나기도 하고 간 질환의 경우 썩은 달걀 같은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특정 질환은 그 질환 특유의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 때문에 고유한 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질환으로 인해 다양한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도 구취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항히스타민제, 항우울제, 혈압약, 이뇨제 등은 침분비를 억제하는 부작용이 있어 구강 건조증을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입냄새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약물의 성분이 체내에서 대사되면서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배출하여 직접적으로 냄새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여 입냄새와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흡연 또한 노화와 입냄새 문제를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입니다. 흡연은 앞서 언급한 노넨알데하이드의 분해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담배 연기 자체의 불쾌한 냄새를 입안에 남깁니다. 담배 연기에는 수천 가지의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구강 내 세균의 활동을 촉진하고 구강 환경을 산성으로 만들어 냄새를 더욱 심하게 만듭니다. 또한 니코틴과 타르 성분은 치아와 혀에 착색되어 백태 형성을 촉진하고 잇몸 건강을 악화시켜 치주 질환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담배 연기가 직접적인 냄새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흡연 시 손과 의복에 묻은 니코틴 냄새까지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비흡연자에게 매우 민감하게 인지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흡연자의 구취는 비흡연자보다 훨씬 강하고 지속적이며 이는 구강 내 유해균의 증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외에도 식습관이 입냄새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기름진 음식 섭취는 노넨알데하이드 생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물성 지방이 많이 포함된 식단은 피지선 활동을 증가시켜 노넨알데하이드 생성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사 물질이 피부에 축적되어 냄새를 더욱 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육류 위주의 식단이나 인스턴트 식품, 가공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소화 과정에서 황화합물을 생성하거나 장내 유해균의 증식을 촉진하여 몸 전체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늘, 양파, 커피 등 특정 음식이나 음료는 섭취 후 일시적으로 강한 입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화 흡수된 후 혈액을 타고 폐로 이동하여 호흡을 통해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노화로 인한 입냄새 어떻게 관리하고 완화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바로 철저한 구강 위생 관리입니다. 꼼꼼한 양치질은 물론 치실 사용을 습관화하여 치아 사이와 잇몸, 라인의 음식물 찌꺼기와 플라그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칫솔질만으로는 치아 사이의 약 40% 정도만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하니 치실이나 치간 칫솔 사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또한 혀 클리너를 이용하여 혀에 낀 팩테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혀 팩테는 입냄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휘발성 황화합물을 생성하는 세균이 다량으로 서식하는 곳입니다. 혀의 표면에는 많은 미세한 돌기들이 있어 음식물 찌꺼기와 죽은 세포, 세균들이 쉽게 쌓일 수 있습니다. 단 혀 클리너 사용 시 너무 강하게 문질러 혀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혀는 생각보다 예민한 기관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그리고 매일 꾸준히 닦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침 분비를 촉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을 자주 마셔서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성인의 경우 하루 1.5리터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 섭취는 구강 건조를 예방하고 침샘 활동을 돕습니다. 또한 신과일을 섭취하거나 무설탕 껌을 씹거나 턱 마사지를 하거나 구강 체조를 통해 침샘을 자극하여 침 분비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침샘을 자극하는 설탕 없는 껌을 씹는 것은 턱관절 운동과 침샘 자극을 동시에 제공하여 효과적입니다. 구강체조는 혀를 입안에서 움직이거나 뺨을 안쪽으로 마사지하는 등의 간단한 동작으로 구성되며 이는 침샘 자극에 매우 유용합니다. 한 구강 건강 전문가는 침은 구강 건강의 수호신과 같으며 충분한 침 분비는 입냄새뿐만 아니라 충치 잇몸 질환 예방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비유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생활 습관 개선 또한 필수적입니다. 기름진 음식 섭취를 줄이고 과일과 채소 위주의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은 치아 표면을 자연스럽게 닦아주는 효과가 있으며 소화에도 도움이 되어 장 건강 개선에도 기여합니다. 금연은 물론이고 절주를 실천하는 것도 입냄새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음주는 구강을 건조하게 만들고 체내에서 분해되면서 아세트알데하이드와 같은 불쾌한 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알코올은 면역력을 저하시켜 구강 내 염증 발생 위험을 높이기도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또한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침 분비를 억제할 수 있으므로 규칙적인 운동이나 명상 등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수면 또한 우리 몸의 전반적인 기능을 회복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여 구강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기적인 치과 검진은 구강 건강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치조질환이나 충치는 입냄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최소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미리 예방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케일링을 통해 치아와 잇몸 사이에 쌓인 치석과 플라그를 제거하는 것도 입냄새 완화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치과 의사는 구강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구강 관리법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구강 내 염증을 치료하거나 오래된 포철물을 교체하는 등의 전문적인 치료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 위생 관리도 놓칠 수 없습니다. 샤워를 자주 하고 옷과 침구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노넨알데하이드는 피부 표면에 축적되기 쉬우므로 귀 뒤, 목 뒤, 겨드랑이 등 냄새가 잘 나는 부위를 꼼꼼히 씻어 노넨알데하이드로 인한 채취까지 관리해야 합니다. 통풍이 잘 되는 면 소재의 옷을 입는 것도 채취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침구를 세탁하고 햇볕에 말려 살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능성 제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치제, 탈취제, 기능성 향수 등을 활용하여 냄새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시중에는 노화 채취를 위한 전용 바디워시나 로션, 데오도란트 등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구강 청결제나 구취 제거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것도 일시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구강 청결제는 일시적으로 입안의 세균수를 줄여주지만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오히려 구강 건조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구취 제거 스프레이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이는 냄새를 덮는 임시 방편일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러한 제품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므로 앞서 말씀드린 생활습관 개선과 철저한 구강 위생 관리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냄새는 우리 몸이 보내는 건강 신호일 수도 있으니 지속적인 입냄새가 고민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노화로 인한 입냄새 고민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입냄새는 단순히 불쾌감을 넘어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관리와 꾸준한 노력을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구강, 상쾌한 숨결로 자신감 넘치는 생활을 하시길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